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 속사정이 새만금 개발공사의 매립 면허 이용료 감면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행 주체인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 변경 승인을 8개월 이상이나 미루는 바람에 시행사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시공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새만금 공사의 지분 변경 승인 지연은 막대한 매립 면허 이용료 감면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사 측은 검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익산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이 현실이 됐습니다. 익산시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거 기간을 줄이는 등 공급 조건을 완화했지만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익산시가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선포해 500만 관광객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는 세대별 관광 상품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백제 역사문화 중심지인 익산을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공사가 끝나고 가동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업체는 지금까지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특수목적법인의 입장이 다르면서 출자 지분 변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1,400억 원을 들여 공사를 끝내고 지난 8월 준공 승인을 받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하지만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은 호반건설과 지역업체 네 곳은 지금까지 공사비 60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했던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성 악화로 지분을 외국계 기업 2곳에 넘겼지만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자 지분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기업 2곳이 특수목적법인과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3월. 새만금 개발공사는 준공 탓을 하다가 5달 뒤 준공이 이뤄진 뒤에는 회계 감사 보고서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재감사를 받아 적정 판정을 받았는데도 새만금 개발공사는 여전히 출자 지분 변경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겉으로는 재무상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속사정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을 해주지 않기 함이라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현재 매립면허권 사용료가 1,260억 아닙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매립면허권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문서를 달라는 거예요. 반면 새만금 개발공사는 이 기업들이 지분을 인수받을 경우 정기위원회 인가사항 여부를 산업부에 확인해야 하고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가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해 사업권을 넘긴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맺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1,290억 원 감면 문제는 이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출자 지분 변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들이 저희한테 지분 변경 요청을 했고 그게 중요 주주로서 주주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면 그게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검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자료도 요청하고 산업부도 확인해라 해놓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출자 지분 변경이 늦어지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이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 지역업체의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시민펀드 모집 승인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군산시가 수익금을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시는 발전 수익을 출산과 육아 관련 지원 사업, 중고생 시내버스 요금 지원 같은 공익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태양광은 발전 효율이 좋아 최근 매월 23억 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의 수도사는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명택 전 익산시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정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군산시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민물조개 귀 이빨 대칭이를 은파 호수공원으로 이전합니다. 군산시는 농어촌 공사와 함께 영농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이주와 방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귀 이빨 대칭이는 대하면에서 옥구읍에 이르는 대간선수로 12km 구간에 100여 개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귀 이빨 대칭이는 성체 길이가 최대 18cm 정도로 한국에 사는 민물조개 가운데 가장 큰 편이며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가 국립과학관 유치에 실패한 금암동 시유지에 대체 추진하려던 EV 스테이션 건립 사업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통해 60억 원이 예상되는 친환경 모빌리티 EV 스테이션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모 사업이 사라져 EV 스테이션 건립 사업도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시는 과학관 유치를 위한 새로운 부지로 금강호 일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낭산폐석산 복구협의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낭산폐석산 복구추진협의체 관계자는 어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업체들은 폐기물 전량을 치우라는 익산시의 요구가 부당하며 소수의 업체만이 복구 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등 복구추진협의체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효율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익산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이 현실이 됐습니다. 익산시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공급 조건을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조건이 완화돼도 미분양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평화지구 LH 공공아파트. 평당 800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에도 지난 8월 청약 접수는 20%에 불과했습니다. LH는 주택 소유자와 전국 거주자, 청약 통장 미보유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17일과 18일에 진행된 추가 모집에서도 청약률은 23.8%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만 이렇게 청약률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사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근 청약을 마감한 중흥 S클래스 퍼스트파크도 2순위 청약까지 마무리한 결과 28세대가 미분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가 최대 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익산의 아파트 분양 시장은 완전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이에 익산시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해제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청약이 미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들을 다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조건을 완화해도 미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연속된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당장 아파트 분양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호재 요건 완화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수요자들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매수자들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이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건드려도 큰 미분양 사태를 막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시는 공동주택 총량 관리제로 2026년까지 아파트 2만 9천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 하지만 지금처럼 미분양이 지속되면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공익직불금을 23일부터 지급합니다. 시는 14,539농가에 373억 원을 공익직불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농직불금은 3,390농가에 41억 원, 면적직불금은 1,149농가에 332억 원입니다. 장점마을 비료공장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점마을 민관협의회는 오는 28일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장점마을 비료공장 부지 활용 방안 시민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장점마을 비료공장 부지 활용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제안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전북환경청에서 구성한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높였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군산경찰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20만 원어치 군산사랑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575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지만 타 시군보다 지원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군산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군산시는 기존 대외 대상이었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최대 3년간 연 200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가 선포됐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내년까지 익산 방문의 해를 연장해 세대별 관광상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제 역사문화 중심지인 익산을 500만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가 서울에서 선포됐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세부 추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내년까지 익산 방문의 해를 연장해 5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 등 국내 관광업계와는 공동 홍보 마케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익산시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도약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500만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익산 방문의 해에 추진될 주요 관광 전략은 크게 3가지. 우선 여행 패턴을 고려해 세대별 관광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0대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수학 야행 관광 상품을 제공합니다. 20대는 인스타 연인 여행을, 30대는 자녀 교육 고도 체험을, 40대는 쇼핑과 하루 여행을, 50대는 미식과 생태 여행으로 꾸며진 힐링 여행입니다. 주요 관광 자원으로는 미륵사지와 백제 왕궁박물관, 아가페 정원, 교도소 세트장, 용안 생태습지공원, 서동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 익산문화제, 야행 등이 연계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익산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은 버스 한 대당 40만 원과 1인당 15,000원까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단체 학생은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숙박이나 체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체류형 방문객 유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미륵사지 메타버스 조성을 마치고 왕궁 보석 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확충, 야간 경제 관광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은 버스 1대당 40만 원과 1인당 15,000원까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내년 초부터 단체와 기차 여행객, 수학여행 학생 등 분야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요 관광지와 축제 등에 230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된 익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적용된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방문객이 늘어난 익산시가 내년 익산 방문의 해를 통해 500만 관광도시를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2,873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만에 다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6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5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53명을 비롯해 군산 286명, 익산 28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0일 기준 1.0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의 아동학대가 1년에 3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156건으로 이 가운데 901건이 학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친부모, 교육관계자, 계부모 순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는 미취학과 초등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 신용동 도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4시 40분쯤 시동을 켜놓은 채 정차해 있던 그랜저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이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 1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2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사항 가운데 4건은 영업정지, 10건은 과태료 부과, 12건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축산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해 38건이었지만 올해는 2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전북 생활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7.3%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 3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8%가 감소하는 등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매점과 슈퍼마켓, 편의점 매출이 3%대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술에 취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저녁 7시 50분쯤 김제시 월봉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다른 여성도 폭행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저항하자 범행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쏘아 체포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열림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가 치러지는 오는 24일 밤 10시부터 전주와 익산 등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거리 응원전의 행사장 인원 수용 규모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경찰청, 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14개 시군 재난부서와도 안전관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화물연대가 군산항에서 또다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전체 조합원 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총파업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에 나선 이후 정부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협상을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군산항 물류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금마면 고도지구 거리가 전통 양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익산시는 약 4억 5천만 원을 들여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부터 금마 농협사거리 구간의 12개 노후상가 건물의 외관을 기와로 마감하고 기와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또 고도지구 이주단지 옆 도로변과 익산고등학교 전통담장 설치 등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지휘자가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제11대 지휘자로 위촉됐습니다.
군산시는 공개 채용을 통해 지난 15일 지휘자를 최종 선정했으며 앞으로 2년간 교향악단을 지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근 지휘자는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악대학교와 미국 피바디 음악원을 졸업해 제주시향, 부산시향, 수원시향, 진주시향 등을 객원 지휘했으며 4년간 부산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익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의 가공식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익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지역 농산물로 가공제품을 개발해 창업과 판로 개척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33개 농가가 농산물 가공 창업에 나섰고 고구마 빵과 액상차 등은 중국 수출에도 성공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500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내년 예산에 할인율 10%와 발행 비용 등 366억 원을 반영하고 국비로는 2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으로 올해 41억 원보다 32억 원 증액된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을 증액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소룡동의 오시아의 군산공장이 이웃을 위해 전기 매트 30개를 기탁했습니다. 오시아의 군산공장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꾸준히 기탁하고 다양한 나눔 행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 왕국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왕국면지 편찬위원회가 지역사회에 잊혀가는 마을 뿌리와 역사를 찾고자 왕국면 마을 유래집을 공동 발간했습니다. 왕국면 마을 유래집은 마을의 뿌리를 면민들에게 폭넓게 알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향토 자료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익산시 함여읍 행정복지센터가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녀 회원들과 이장협의 회원들이 협력하며 진행됐고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등 2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흐리며 1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대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